서울의 번잡한 거리,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었다. 보유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둘렀다. 그녀의 룸메이트 보미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보유는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보미는 24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룸메이트.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했지만 룸메이트가 된 건 올해 초부터였다. 보유는 항상 보미를 직진녀라고 불렀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타입.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게 변했다. 보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다. 보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언니, 왔어. 보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다. 보유는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 침대로 향했다. 그녀의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보미가 들어왔다. 보유 나 오늘. 이상해.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유는 놀라서 일어났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보미는 망설이지 않고 침대로 다가와 보윤의 옆에 앉았다. 나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어. 너한테 솔직해질게. 그러더니 보미는 보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윤은 눈을 깜박이며 보미를 쳐다봤다. 뭐? 장난해. 하지만 보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난 아니야. 오랫동안 숨겨왔어. 내가 직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레즈비언이야. 이 고백은 보윤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보미를 친구로만 봤지 그런 감정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하늘처럼 깜깜한 마음으로 보윤은 물었다. 언제부터? 보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대학 때부터. 내가 웃을 때마다, 함께 산책할 때마다 느꼈어. 하지만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던 시절, 나 혼자 참았지. 보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보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다. 나도 모르겠어. 나 직진이야. 그 밤, 둘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보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친구였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로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장에서의 시선, 가족의 기대. 보유는 듣다 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부모님의 압박으로 결혼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미안해, 보미야. 내가 눈치채지 못해서. 보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 솔직해지자. 다음 날 아침, 보유는 출근길에 혼란스러웠다. 보미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요즘 연애 어때? 라고 물을 때마다 보유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직진일까? 보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웃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순간.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정이었을까? 집에 돌아오니 보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밥, 한국 가정의 평범한 식사.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보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일, 진심이야.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불편하면 나갈게. 보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가지 마. 생각할 시간 줘. 그렇게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보유는 보미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탐색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무서웠지만 보미의 진심이 그녀를 흔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11월,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보윤과 보미는 여전히 룸메이트로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보미의 고백 후 보윤은 밤마다 고민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검색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한 주말, 둘은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을 보며 웃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보미가 보윤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할 때 보윤의 가슴이 뛰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윤은 용기를 내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할 것 같아. 보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보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미를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둘의 관계는 서서히 로맨틱해졌다.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를 보며 손을 잡았다. 보미는 보윤에게 한국 전통 차를 끓여주며 기계 내 마음처럼 따뜻해라고 속삭였다. 보윤은 그런 보미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보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보윤아, 결혼할 남자 없어? 나이 들면 힘들어. 보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보미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하나가 보미의 성향을 의심하며 보미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지? 라고 물었다. 보미는 웃으며 넘겼지만 보윤은 화가 났다. 그날 밤 보윤은 보미에게 말했다. 우리 숨기자. 아직 준비 안 됐어. 보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내가 편안할 때까지? 하지만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둘은 명동 거리로 나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보미가 보윤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그 말에 보윤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그 순간 보윤의 옛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보윤아, 오랜만. 민준은 보윤을 안으며 인사했다. 보미의 표정이 굳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보미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 그 사람 좋아해? 보윤은 부정했다. 아니, 끝난 일이야. 하지만 보미의 불안은 커졌다. 다음 날 보미는 혼자 한강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보윤이 행복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할까? 보윤은 집에서 보미를 기다리며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새해가 밝았다. 1월, 서울은 추웠다. 둘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함께 설날을 준비하며 떡국을 끓였다. 가족 모임에서 보윤은 부모님께 보미를 친한 친구로 소개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그 말에 보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보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다. 부산 출신인 그녀는 부모님이 보수적이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보윤은 보미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둘의 친밀함을 이상하게 봤다. 보윤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봄이 왔다. 3월, 벚꽃이 피는 계절. 보윤과 보미는 인사동으로 산책을 나갔다. 전통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영원히 함께할까? 보미의 말에 보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윤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보윤아, 소개팅 해줄게. 좋은 남자야. 이 보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너만 결혼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결국 보윤은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는 준수한 남자, 태호였다. 데이트 중 보윤은 보미를 생각하며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보미에게 솔직히 말했다. 엄마 때문에 갔어. 미안해. 보미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알아. 하지만 나도 아파. 그 후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보미는 더 이상 침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윤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민준이 다시 연락 왔다. 보윤아,
다시 만나자 보유는 거절했지만 보미가 그 메시지를 봤다. 너 아직 그 사람 생각해? 보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싸움이 시작됐다.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보윤이 소리쳤지만 보미는 눈물을 흘렸다. 너 직진이었잖아. 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보윤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그 말은 실수였다. 보미는 짐을 챙겨 나갔다. 잠시 떨어져 보자. 보윤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보미의 빈자리를 느꼈다. 회사에서 동료가 보미 씨 요즘 안 보여?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보미는 친구 집에 머물며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보윤을 사랑하지만 이게 맞을까? 한 달 후, 보윤은 보미를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와 보미는 망설였다. 내가 확신 없으면 안 돼. 보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확신해. 너 없인 안 돼. 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압박했다. 태호랑 만나봐. 보윤은 이번엔 거절했다. 엄마, 나 행복해. 여름이 왔다. 6월, 더운 서울.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보미의 농담에 보유는 웃었다. 하지만 제주에서 민준이 우연히 나타났다. 그는 보윤을 설득하려 했다. 너 레즈비언 된 거 알아? 그건 잘못됐어. 보윤은 화가 나서 밀어냈다. 하지만 보미가 그 장면을 봤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보미는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보윤은 솔직히 말했다.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보미는 믿지 않았다. 너 아직 직진이야. 나한테 동정하는 거지. 싸움이 커졌다. 보미는 배신당한 기분이야 라고 소리쳤다. 보윤은 울며 말했다. 아니야, 사랑해. 그 밤, 보미는 집을 나갔다. 보윤은 절망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친구의 오해가 그녀를 짓눌렀다. 보미가 떠난 후 보윤의 삶은 엉망이 됐다. 7월, 장마철 서울은 비가 쏟아졌다. 보윤은 회사에서 실수 연발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보니 눈물이 났다. 그녀는 보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제발. 하지만 답이 없었다. 보미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렸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왔어? 서울 일 어때? 라고 물었지만 보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마다 보윤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그녀를 괴롭혔다.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보윤은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나 보미 좋아해. 친구 하나가 정말? 그건 힘들 텐데 라고 말했다. 보윤은 그 말을 듣고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레즈비언 카페에 가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건 용기야. 한편 보미는 부산 바다를 보며 결심했다. 보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보윤의 집 문 앞에서 망설였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보윤이 어머니와 싸우는 소리.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보미 사랑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그런. 가족 망신이야. 보미는 문을 두드렸다. 보윤이 문을 열자 둘은 안았다. 미안해. 보미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우? 보윤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해해줘. 이게 나야.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갔다. 생각해볼게.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보미의 부모님도 알게 됐다. 아버지가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보미는 울며 서울로 돌아왔다. 보유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가을이 다시 왔다. 9월, 추석. 둘은 가족 없이 함께 명절을 보냈다.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보유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에. 이런 사람과 일할 수 없어 상사의 말에 보유는 절망했다. 보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우리 독립하자.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배신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다. 보윤이 민준과 만난 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보미는 다시 불신했다. 진짜야, 보윤은 잔이야, 라고 외쳤지만 관계는 위태로웠다. 겨울이 왔다. 12월, 서울은 눈으로 덮였다. 보윤과 보미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내년엔 더 행복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보윤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어머니는 보윤을 부르며 말했다. 너 때문에. 그만둬. 보윤은 갈등했다. 보미에게 전마가 아파. 잠시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보미는 충격받았다. 그게 내 진심이야. 보윤은 울며 말했다. 아니, 하지만 가족이 보미는 그런가 나 혼자 있을게 라고 말하며 나갔다. 보윤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물었다. 보윤은 솔직히 말했다. 사랑하니까요. 보미가 제 행복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생각해봐. 사회가 타지만 보윤의 눈빛에 어머니는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천천히 받아들일게. 보미는 혼자 지냈다. 그녀는 보윤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배신당한 기분 하지만 보윤이 찾아왔다. 미안해. 엄마가 이해해 주셨어. 이 보미는 정말. 보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았다. 사랑해. 영원히. 둘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보미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집으로 돌아와 이라고 소리쳤다. 보미는 아빠, 제발 이해해줘.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보미는 울었다. 보윤은 그녀를 위로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봄이 다시 왔다. 3월, 벚꽃 아래서 둘은 산책했다. 우리 결혼할까? 보미의 말에 보윤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보미는 가능하게 만들자. 이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하지만 절정의 충돌이 왔다. 회사에서 보윤이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야. 보윤은 절망했다. 보미는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둘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준비 중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보윤, 나랑 결혼해. 보윤은 단호히 거절했다. 보미가 내 사랑이야. 보미가 그 장면을 보고 오해했다. 또 배신,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너 직진이었잖아. 보미가 소리쳤다. 보윤은 잔이야. 너만 사랑해. 둘은 서로를 안으며 화해했다.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시간이 흘러 1년 후, 서울의 여름. 보윤과 보미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보미의 차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이 오며 커플이세요? 라고 물을 때 둘은 미소 지었다. 내의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보윤의 어머니가 카페에 와서 맛있네라고 말했다. 보미의 아버지도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둘의 사랑은 인문적이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용기를 냈다.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며 불의가 이겼어 라고 속삭였다. 배신과 충돌을 이겨낸 후 관계는 더 강해졌다. 보윤은 보미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알았어. 보미는 나도. 결말은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침대에서 손을 잡고 잠들었다.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